중랑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대학을 잘 가면 동네가 살아날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일반고는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 아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 볼게요. 학교 나가서 주변에 있는 PC방 컴퓨터가 훨씬 좋아요. 일반고에 있는 교육시설을 볼게요. 아까 이야기하는 어쩌면 자사고에 있는 시설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이스터고에 한번 교육위원회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헬스장,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첨단 시설, 3D 프린터 다 좋아요. 그런데 일반고에 그런 3D 프린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일반고에 그런 좋은 기숙사 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일반고에 좀 더 좋은 선생님이 올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우리 교육부 장관께 저희가 함께 가고 있지만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년간의 예산, 또 각 지금 말씀하신 뭐 ICT 기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들,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원과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가 목이 마른 거예요. 저는 사실 일반고가 이만큼 역량이 강화돼서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가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일반고를 가니까 지역균형이나 아니면 내신 성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3, 4등급 받는 것보다, 아니면 5, 6등급 받는 것보다 일반고에서 공부 잘해서 대학 가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와야지 되는데, 그런 변화를 빨리 만들어 주시려면 좀 더 빨리 움직이셔서 교육청하고도 이야기하고 교육부가 이야기해서 일반고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걸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까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로의 전환,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를 한쪽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학교 이름이 없어집니까?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학교 선생님이 지속됩니다. 달라집니까? 학교 그렇지 선생님은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학교가 사립학교라든지 이러면 뭐 그거를 강제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선생님을 모셔간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예, 학교 이름이 달라지지 않고 학교 선생님도 달라지지 않고 학교 교육 내용도 그 자체 내적으로 선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오히려 진행되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낸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예,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뀌는 거고요. 예. 예. 네. 그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겁니다. 아니, 중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특별히 뒤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지방이나 아니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 일반고도 모든 학생이 먼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시기에 가야죠. 왜 특별한 고등학교에만 특별히 먼저 뽑아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고에 다 집어넣어주고 같이 잘할 수 있는 세계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또 예산이 왕창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일반고였다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 그 전에 교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했었죠. 사립학교, 그러니까
그 자사고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그 전이요. 그 전에 예, 예. 자율형 사립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였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처음. 일반 고등학교였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율형 사립고로 바꾸면서 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을 더 받아서 자기네가 그 학교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전처럼 돌아가서 그 전에 일반 고등학교였을 때처럼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새롭게 없어야 될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반고로 있을 때와 똑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다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의무 교육이지요. 오셨네. 네. 어른들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이 지금 나 교육 받을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받을래요. 그러면 교육해야죠. 네. 예. 그런데 그 교육할 비용을 우리는 오늘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문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지금 한 학생이 1년당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어른들은 6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1년에. 그럼 그 어른들 최소의 1년에 10만 원 정도는 지원할 만큼 이번 예산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고 쓰고 세마기를 못합니다. 어른들의 문해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70억 정도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을 생각해서 70억 정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49억이 정부안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해교육 읽고 쓰고 세마기를 못하는 그러면서도 참고 계셨던 어른들을 위한 예산 이번에 꼭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들의 임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